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입니다. 오늘 뒷담화를 나눠볼 기사는 아파트 중도금 연체가 더 낫네, 말 나오는 이유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요즘 주담대 변동금리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분양 중도금 연체율보다 높아지는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금융 비용만 생각한다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는 것보다 그냥 아예 내지 않고 건설사에 중도금 연체 이유를 묻는 게 훨씬 유리해진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평택 고덕 신도시에 있는 LH 아파트의 경우 협약을 맺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중도금 대출 이율은 연 6.63%인데 이걸 내지 않아서 건설사에 물어야 하는 연체 이율은 연 6.5%로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의 DMC 리버폴의자이 아파트도 중도금 연체 이율이 연 5.8%,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설사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중도금, 잔금 연체율이 올라가서 걱정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채권 시장 불안 그리고 자금 경색 때문에 건설사들 자금난이 큰데 가뜩이나 이렇게 들어와야 될 중도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시점과 그리고 중도금 잔금 납입 시점까지 2년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주담대 변동금리가 확 치솟으면서 이런 역전 현상이 최근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저금리 시기에 분양했던 그런 사업지구에서 이런 현상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높다고 매겨놨던 중도금 연체 이율이 지금에 와서 보면 좀 상대적으로 낮아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통상 연체 이율은요, 그 당시 분양 시점의 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에다가 3%포인트를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2020년 그리고 2021년에는 주담대 평균 금리가 2, 3%대였으니까 중도금 연체 이율도 5% 안팎에서 정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이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올 들어서 금리가 무섭게 치솟았고 또 11월 15일에 발표된 10월 신규 코픽스가 3.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담대 금리가 6%가 넘고 또 연내에는 최고 금리가 9%를 뚫을 거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서 금리만 놓고 보게 되면 중도금 연체 이율보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더 높아지는 이런 이례적인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 겁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금 계약 같은 경우는 건설사와 차주 간의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았다거나 카드 대금이 연체되면은 곧장 그 정보가 모든 금융사에 전파가 돼서 신용 점수가 하락되는 것, 그거랑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보통 6개월마다 중도금 납입 회차가 돌아오는데요. 3회차 이상 중도금을 연체하면 건설사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해지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도에 이 계약을 깨버리면 건설사로서도 그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악용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중도금을 연체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중도금 4회차까지는 은행과의 대출로, 중도금 대출로 하고 그리고 5, 6회차는 자기 자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이 5, 6회차를 내지 않고 잔금을 낼 때까지 그냥 고의적으로 미루는 겁니다. 왜냐면 중도금 이율이 낮으니까 그냥 그것만 내면서 그 돈으로 대신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익을 더 내겠다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금을 내서 그 돈을 장기간 묶어두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연체 이율을 조금 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이 불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고의적 연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차주 입장에서 보면은 연체가 길어질 경우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설사에서 월급 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체를 절대 권하는 바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건설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고의적으로 연체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금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제때 들어와야 될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건설사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불안으로 건설사마다 지금 자금 경색이 심각합니다. 사실 이게 뭐 모든 건설사에 적용되고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을 은행과 통으로 계약을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연체가 갑자기 높아지는 그런 사태들은 뭐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자 호불제라고 하죠. 중도금을 나중에 잔금 낼 때 사후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는 조금 덜하다고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곳들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초과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저금리 때 분양했던 그런 곳들에서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주담대 금리 상승세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렇게 역전 현상, 이런 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져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앞으로도 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였습니다.